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각 자치단체장들은 어김없이 신년사를 내놓습니다. 이 신년사를 읽으면 한 해 지방행정의 방향을 전망할 수가 있죠. 강원도 내 동해, 강릉, 속초 등의 지자체장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항만을 활성화해 환동해권 물류를 개척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자체장들의 묵직한 각오만큼 올해 강원도 내 항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양으로 뻗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항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최재석입니다. 다음은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동해 신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삽을 뜬 지는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부두건설 사업이 올해는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동해 신항 건설 어디까지 왔습니까? 동해 신항은 이제 2016년에 착공을 했고요.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먼저 왜 신항을 건설하게 됐는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보면은 동해항의 채선율이 지금 한 19.6%, 거의 20%입니다. 전국의 이제 항만 채선율이 4% 정도인데 비하면은 굉장히 채선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확장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동해항이 평야지를 파고 들어온 구립식 항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주위에 민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취급하는 화물은 석탄, 아연정광석 같은 벌크, 먼지가 많이 나는 화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해 요인도 있고 해서 항만을 외곽으로 빼면서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목표 부두는 지금 현재 방파제하고 호안공사까지 해서 한 4km 정도 완공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선석인데, 선석이 10만 톤급 하나, 7만 톤급 하나, 5만 톤급 5개, 7개 선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걸 전부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것이 이제 국가의 기본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자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석탄부들을 비롯해서 1, 2, 3번 3개 선석은 국가에서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민자 유치 계획이 있었는데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네, 그리고 이어서 이게 항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입철도라든지 또 항만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동해역에서 신항만으로 들어가는 철도 돈이 한 1,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부두가 완공이 되면 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38번 국도 도계 도경 쪽에서 동해항으로 직접 들어오는 항만 진입 도로도 당초에는 정부에서 50%만 내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것도 450억 정도 드는데 국가에서 전부 놔주는 걸로. 그래서 배후 연결 도로망도 어느 정도 정비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한 국가의 지원을 약속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신항 건설이 마무리가 된다면 동해 본항과 신항 그리고 묵항까지 포함해서 또 각각의 역할의 재편, 이것이 문제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인가 하면 동해 본항에 보면은 석탄이라든가 아연정광석이라든가 망관계 같은 시멘트, 분진 화물도 있고 또 컨테이너선도 접안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아주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신항이 완공되게 되면 외항에 이 벌크 화물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항에 벌크 화물 하여 가던 데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컨테이너 부두를 한 2개 선석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묵호항은 묵호항대로 관광항 쪽으로 지금 동해항에 있는 국제유격선 터미널 같은 걸 옮겨가지고 전부 새로 하겠다. 정리하는 거죠. 지금 국제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것도 이제 승인이 나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동해 본항 종합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말쯤이면은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아마 역할 분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지역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강릉시는 옥계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의 중심에 옥계항이 있는데요. 옥계 항만 건설 사업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옥계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이제
국가 관리항인 이제 동해항이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이제 속초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동해항이나 속초항이 나름 차별화돼서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릉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본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항만이 필요했을 거란 생각은 뭐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옥계항이 있었지만은 옥계항은 주로 이제 라파자할라 시멘트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석탄이나 이런 운송을 위한 전용 항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릉시가 이것을 이제 물류항, 소위 이제 컨테이너나 여객항 이런 것으로 좀 이제 바꿔보자 해서 지금 이제 김홍규 시장이 이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옥계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선도 불러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무 펠릿, 그러니까 이제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원자재를 납품하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강릉시는 지금 이제 향후 개발 구상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2026년까지 컨테이너 국제 전기 항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2035년까지는 5만 톤급 이선석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을 확대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3단계에는 신항만 건설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를 가지고 옥계항을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강릉시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주변에 중복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항, 속초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옥계항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해라든가 이제 속초항에서 뭐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본인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항만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옥계항이 먼저 이 컨테이너 국제 전기 항로를 개설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요. 저 컨테이너항은 지금 동해항에 컨테이너 부두도 있잖아요. 크레인이 없어서 그렇지 그동안에 동해항에서 많이 해왔고요. 속초항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는 없지만은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수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옥계항이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옥계항이 시작한 것은 이제 김홍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 했던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옥계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들은 좀 알고 있고요. 제가 속초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속초항이 작년 11월 20일부터 파랑차에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 항에다가 카페리를 띄웠습니다. 카페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고차, 그다음에 여객을 같이 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입니다. 자, 카페를 띄웠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 의하면요, 파랑차 정도의 여객이 332명 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물은 차량이 12대, 컨테이너가 재료입니다. 왜 속초항이나 그다음에 옥계항에서 갑자기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구애를 시작했는가? 사실 예전까지의 속초항 같은 경우에도 2013년, 2014년까지 스테나 데아 라인이라고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는 카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 이후에 1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 적자 누적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회사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일단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에 대한 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뭐 미래나 비전이나 이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자산이나 넉넉한 상선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왕복을 좀 여러 번 했지만은 지금 수요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적단 말이죠. 이들이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20년, 2021년, 2020년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가 짭짤했거든요. 한마디로. 예. 수익이 좀 발생한 거예요. 여객도 2023년도에 동해 블라디보스톡 50항차를 했는데 여객이 3만 1,0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도 4,339대
수출했습니다. 예. 이것도 많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341TU예요. 이것도 적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노선이 경제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속초에서도 시작을 하고 옥계에서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해에는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직항로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유일한 게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류들이 동해항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여객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졌을 때 동해항이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옥계항이나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지금 배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들도 다 적자를 면치 못하게 하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강릉 옥계항에도 어쨌든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서 또 동해시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을 이제 두 곳 모두 다 이제 취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걸 뭐 당황스럽다 그래야 되나? 좀 황당하죠.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동해항의 첫 컨테이너선이 취항한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잘 유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14년에 다시 다른 선사가 들어와서 또 했었고, 작년 9월에 이제 세 번째 컨테이너 선사가 들어와서 시범 운항을 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정상 전기 노선을 뛸 예정인데, 그러니까 강릉이 먼저 했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동해시의 컨테이너선이 왜 그렇게 들어왔다가 2년, 1년 이렇게 하다가 또 없어지고 했냐? 결국은 물동량입니다. 물동량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컨테이너선은 운임도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운항 보조금도 있고 화물 유치 보조금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손익분기점까지만 가면 항로를 없앨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계에서 또 컨테이너선을 이제 띄운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해운 화물의 특성은 뭐냐? 일단 실어 놓으면은 이동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조작하는데, 환적하고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동해항하고 옥계항은 18km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같은 권역에 있는 항구인데 자치단체가 틀리다고 해서 이걸 뭐 우리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물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안쓰러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다. 지금 화물만 봐도 지금 옥계에서 그 용기를 내서 이제 운항하고 있는데, 주 화물이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드 펠렛입니다. 동해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선도 그것을 한 절반 정도 주 화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타겟팅이 똑같잖아요. 이건 둘 다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장이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음 선거도 의식해야 되겠고, 전에 없었던 걸 나는 이걸 했어. 이게 아마 선거 전략으로는 주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까 동해의 경우에 보듯이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항만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동해항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컨테이너 부두가 따로 없어요. 하버 크레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옥계항은 더 열악한 것이, 동해항은 안벽이 중력식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래서 위에 큰 하버 크레인을 앉힐 수가 있어요. 하버 크레인 무게가 한 300톤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옥계항은 부두가 시멘트 전용 항만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잔교식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쇠 말뚝을 박아서 위에 부두를 상판을 앉은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하버 크레인 같은 이런 큰 컨테이너를 조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그 임시방편으로 무슨 철판을 대고 크레인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항만 운영이 정시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쉽게 해서 컨테이너를 제때 선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완전한 하역 시설로 컨테이너를 옮기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컨테이너를 한 200개 정도 실어야 되는데, 옥계항 같은 경우는 100개, 많이 해봐야 150개도 못 싣는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정시성도 유지 안 되고 뒤로 들어오는 화물도 없고 하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것이 동해시는 물론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강릉시에서도 이거 이래 되냐 상당히 이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항구 거리가 18km 정도밖에 안 되고 두 곳 모두 또 러시아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옥계항과 동해항의 수출 화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원도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물동량의 2.5% 내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옥계항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지금 나무 펠릿이거든요. 그건 블라디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저쪽 남쪽 부산항 쪽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강릉시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러시아하고 물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릉도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해시도 저는 불만이 좀 많은 게 뭐냐면 배후 항만을 활성화시키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난개발을 해놓으면 아시겠지만은 동해항을 확장하거나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누룩 차이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무역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옥계항 같은 경우에도 배후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주장을 했냐면 좋은 기회가 바로 역사를 동해 북부선 그다음에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 KTX 얼마나 좋아요. 이건 천혜 교통을 강릉이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내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구정면 쪽에다가 역사를 만들었어야 되죠. 거기 한 1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훈련소까지 다 하면 꽤 넓어요, 부지가. 그러면 거기다 역사 만들어 놓고 물류단지 만들어 놓고 물류센터 만들어 놓고 관련 연관 기업들, 제조업 들어오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옥계항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거는 동해항보다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동해항은 지금 배후가 없잖아요. 그리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은 사실 지금 이런 논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철도는 다 시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운송은 끝이에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설령 북한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물류가 가더라도 강릉은 못 고칩니다. 왜? 아니 강릉이 지하로 20m를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선적 하역할 수도 없어요. 이건 끝났고 그러면 옥계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없어요. 기껏해야 지금 우드펠릿 정도가 끝이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항 무너져요. 수백 킬로를 갖다 세워놓으면 항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기회는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가 날린 게 돼버린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동해항은 전국 9위 규모의 항만이지만 현재 전국 10위권 항만 중에서 대산항과 함께 2개 항만만 배후단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만 배후단지 건설과 함께 또 기업 유치하고 물류 확보에 대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항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는 건 뭐 분명한 얘기인데요. 동해항이 지금 배후단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해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아이언, 시멘트 같은 벌크 화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장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신항이 완공되면은 내항은 컨테이너 부두, 저쪽 외항은 벌크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아까 지금 대산항 말씀하신 대산항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중심 항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개정안에 동해안 항만 배후 지역을 할 수 있게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서 이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에서는 그럼 뭘 하느냐? 컨테이너 보관 물론이고요. 그리고 화물 선별, 그리고 특성 화물 처리, 또 그리고 저온 저장고라든가 그리고 또 제조 시설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동해항은 지금 항만 구역 외에 동해역 서쪽편에다가 한 33만 제곱미터 규모를 동해시에서 이제 물류단지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면 이 배후단지를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재정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동해항은 국가관리 항만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동해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도 없고요.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모토를 말이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이게 캐치프레이즈인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런 국제개항장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저는 우리 자치도에서 도지사께서 적극 나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좀 매듭을 풀어가는, 물론 동해시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중앙정부가 동해시만의 일이 아니라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그렇죠. 가지기를 네, 좀 네. 희망한다는 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릉은 강원도 내에서 또 유일하게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계항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아까 KTX역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을 정도로 좀 아쉬운 이야기 위주로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옥계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 단지거든요. 정임 씨께서도 이제 교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구물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보통 5년, 10년, 20년이 걸려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설령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 단지 아직 조성도 안 됐어요. 지정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는 좋게 한 20년은 걸리라고 봅니다. 일단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련 연구원들이. 키스트 분원이 와 있지만은 거기 뭐 몇 살 한 거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도시가 저 세팅하는데 원준 몇 년 걸린지 아시죠?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산업단지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20년이면요. 아마 강릉시 인구는 절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인구 감소 효과가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이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 선정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용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 연구자나 아니면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 두 번째는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좀 생산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강옥을 해서 그리고 수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5년, 10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통 20년 정도는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큰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그때 해가지고 옥계항을 연결시켜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딱 그랬잖아요. 지금 십몇 년 됐지만 지금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 거와 똑같이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도 지정은 받았지 기업 유치라든가 주변의 연구자들이라든가 대학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10년 지나면 이것도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으로 지원을 해야죠. 정부 관리는 그거예요. 그럼 강릉시도 나서고 이렇게 해야 사실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연구자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이.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뭐 가장 좋은 예로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성공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옥계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결과물도 없는데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옥계항을 갖다 붙인다. 이거는 글쎄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오히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계항의 역할에 대해서 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강릉시는 이 옥계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해항처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어떤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내가 원한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항만법이나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강릉시가 원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지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정부가 이것을 얼마나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에 국가관리항이잖아요. 지금 몇십 년 됐지만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쉽지 않아요. 정부 예산 몇 푼 따오는데도 난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옥계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항만 만들고 컨테이너 부두 만들고 그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지금 동해항도 컨테이너 항만 만드는데 지금 2차, 3차 계획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이건 한 50년이 지나야 우리 세대는 못 만들 거예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만약에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지역회 지방관리항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거 받으려다가 사실은 예산 지정이 돼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더불어서 동해항은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위해서 동해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무역 지역, 우리가 이제 그전에 보면은 마산 수출 자유지역 뭐 이런 거 많이 기억하시죠? 수출 자유지역은 거기에 원자재를 들여와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관세라든가 이런 걸 면제하고 바로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겠다, 그런 개념이었죠. 이제 자유무역항은 그런 개념인데 항만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 지역으로 만약 동해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영내에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내국세 감면 혜택 이런 걸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정이 간단치 않아요. 자유무역항이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가 있을 것, 그리고 3만 톤 이상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부두가 있을 것,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 동해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 제일 큰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없죠.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를 정기 화객선 항로가 있으면 된다, 약간 완화된 거죠. 그리고 3만 톤급 이상 컨테이너 부두를 2만 톤 이상 자파 부두가 있으면 된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항만 구역이 한 7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동해항을 중심으로만 항만 내하고 육상 부분 있고, 그 뒤에 배후단지 한 33만 제곱미터에서 105만 제곱미터 정도를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계획을 완전히 이제 수립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무슨 황금알을 낳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유무역 지역을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동해항 그 신항건설 3단계 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4번, 5번 부두를 암모니아 운반선 전용 부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암모니아가 지금 이제 동해항 배후에 GS 화력발전소, 동해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강릉에 에코 화력발전소, 삼척에 포스파워, 브루 파워가 있는데, 정부에서 탈탄소 정책 때문에 앞으로 이 청정 연료 혼소 비율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면 석탄만 가지고 화력발전소 운영할 수 없게 돼요. 그 주연료로 이제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암모니아 전용 선석을 동해항에다 만들겠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삼성이라든가 포철이라든가 또 GS 같은 대그룹에서 그 민자부두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건 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동해항으로 암모니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암모니아를 크래킹, 다시 이제 수소로 환호를 시켜버리면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수소, 청정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받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하고 맞물려서 동해 삼척 지역에 상당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두 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 뭐 암모니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이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에너지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화력 발전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석탄 떼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소로 바뀌어라, 수조 원 들어갑니다.
그걸 다 누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근데 그건 정부의 로드맵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안 가면 안 되는 길이 되는 건데. 뭐 그렇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도 암모니아 수소로 이렇게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전기도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는 쪽에 서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자유무역 지역. 사실 이거 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마산이나 이런 적이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저렴했잖아요. 그때는 경제성도 있었고 수입이 됐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동해항에 왜 자유무역항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보세 창고, 보세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더 나은데 굳이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 배후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관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류가 많다. 그래서 이 물류를 전부 다 통관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항만이라는 기본 시설이 있고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세 창고라든가 그렇게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동해 부평산단에 자유무역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항은 물류 항만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을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기왕이면은 조금 더 후리한 지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비해 놓는 것이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이해는 하지만 장래를 봐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자치단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허울만 갖다 씌워놓고 속강정 안에는 없는 빈강정만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경제자유청도 똑같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네네. 아니 따면 뭐 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관심 안 둬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없어져야 되면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뭐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했다고 해가지고 예. 시에서 뭐 특별히 재정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집을 지어놓으면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로 채워지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항과 옥계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속초항도 지난해 국제 크루즈 여객선도 들어오고 북방 항로도 취항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속초항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북방 항로라 그러잖아요. 속초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2000년 4월 달에 동춘 항운이라는 회사가 속초항에서 자르비노항, 러시아에 거기를 통해 가지고 연길, 그다음에 백두산 이렇게 가는 이제 소위 민족 항로라 그래 가지고 그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 가지고 한 8년 동안에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회사가 이제 파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북방 항로 그래 가지고 새로 또 누가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또 몇 년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또 몇 년 있다가 마지막으로 스테나 데아라인이 이제 그걸 인수해가지고 하다가 또 몇 개월 만에 또 아웃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카페리가 된 거고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지난해 3월 달에 입항했던 이제 크루즈는 11만 톤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객선만 타고 관광 다니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모항이 아니고 지나가는 항구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속초항이 모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모집하거나 혹은 이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크루즈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당연히 스톱했었고요. 그때 이제 크루즈가 중단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이제 배에서 크루즈선 내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확 퍼져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속초항이 모항이긴 하지만은 사실 아직 모기가 쉽지가 않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쪽에 보면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 4만 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관광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스킨, 스쿠버, 서핑 이런 게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놀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해양 레포츠로. 크루즈는 4만 달러, 5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여가로 크루즈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좀 이르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만약에 이 회사가 한 5년만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견제하는 관광 여행 프로젝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나호트카 아니면 니가타, 일본 뭐 쭉 돌아가지고 후쿠오카, 부산, 뭐 제주도 이렇게만 갔다 와도 한 뭐 보름 정도만 갔다 와도 여행 모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카페리. 카페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중단되고 나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화물이나 여객을 이제 같이 하는 게 카페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왜? 1, 2년을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뭐 지원금 조금 받아가지고 이 선사들이 과연 버텨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만 버틸 수 있으면 정규선을 띄울 수 있고 화물이라든가 여객, 뭐 중고차 단지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한러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게 안 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물류가 러시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원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강원 항만공사 설립이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만공사가 당장에 무슨 효과를 거두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뭐 확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항만공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만에 부대되는 시설이라든가 물류를 운영을 하면서 그 항만도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익도 남겨야 되는 게 공사 아닙니까? 동해항이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데 동해항이 가지고 있는 배후단지도 하나도 없어요. 물류 창고라든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다른데 예를 들어 뭐 부산, 인천에도 있다 하더라. 하다못해 평택, 뭐 당진에도 있다 하더라. 근데 강원도는 하나도 없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항만공사가 왜 필요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이 다른 데인데 왜 우리 없어? 이건 좀 곤란하다. 제가 궁금한 게 누가 이 강원 항만공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한 거죠? 저도 그 처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분화가 돼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동해항, 옥계항, 속초항을 전부 아우르는 강원도 항만개발공사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고 동해 쪽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동해항, 중심항, 될 만한 데를 우선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제대로 규모 있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는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게 아니라 항만공사를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우리 동네에 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는 이미 이제 지방항만청이 있잖아요. 정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 관리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동해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동해항은 문제는 이제 옥계항이나 속초항 혹은 이제 호산항 뭐 이런 데는 사실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강원특별법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안이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 첫 번째 그 주제로. 저는 어떤 기구나 기관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처음에. 근데 이것을 문제는 만들어 놓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신중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못 없앨 수 있거든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원하든 간에 강원도가 강원 항만공사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2청사가 와 있잖아요. 네. 영동 지역에. 어차피 항만은 영동 지역밖에 없잖아요. 영서 지역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2청사 내에 항만 관련되는 과가 있잖아요. 좀 확대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관리 운영해보고 이것이 경제성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수익성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몇 년 지나서 그때 가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네, 그것도 하나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릉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릉시도 이제 강원 항만공사를 뭐 만들어서 강릉시 오든지 이거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계속 이제 비판적 얘기만 했으니까요. 좀 하나 하면은 당진 아시죠? 당진 제철소도 있고 거기 석탄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도 제가 잘 찾아보니까 항만공사를 만들었어요. 당진시도 인구는 1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 인구보다 조금 뭐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기업체, 산업체가 많습니다. 산업단지도 많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이 항만공사를 만들어 놓고 적자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진 항만 관광공사로 바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 이제 무슨 무슨 배들이나 관광 이런 거 해가지고 항만공사 같이 연결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릉도 옥계항 활성화시키고 싶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강릉시에 만들 게 아니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강릉 항만개발공사 이렇게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부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부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내용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된다 하면 그거야 뭐 없애는 게 뭐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저는 만들어 뭐 나가는 게. 그렇게까지 관광까지 붙여가면서 항만공사를 만들어야 되나? 본질에 충실해야지. 아니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있습니다, 강릉에. 예. 있으니까 굳이 이제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당진도 그렇게 하니까요. 항만 이름 하나 붙여서 조그맣게 이제 부서 하나 만들어내고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정치인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단체장 바뀌면 없애나요? 그러니까요. 두 분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뭐 공공기관이지만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수익 창출이 필요하고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항만 관련된 도내 부서를 좀 확대하거나 뭐 강릉의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있으니 또 항만 기능도 한번 포함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제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동해 항만에 대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 내 항만들이 각종 난관을 헤치고 활성화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보강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부두 전체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서 부두를 확장해 나가야 되고 추가 선석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 시에서는 산업과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상 루트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북극 항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앞으로 북방 물류 시대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정이 한 40년간 이어오면서 항만 물류는 저희 동해시의 아주 영원한 숙제고 목표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항만 위주로 중점적으로 도시의 방향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항 개발이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시험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 항만의 물동량이 충분하고 이러면은 서로 나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해항의 중심으로 국가무역항이니까 중심으로 좀 풍부한 물동량이 있으면 그런 다음에 옥계라든지 속초라든지 타 지역으로 그런 어떤 카페리가
움직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